시작할게요.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저희가 이 되게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힐리가.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필드에서 봤는데 그 네 가지 질문을 뽑아서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중에 가장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질문이 뭐냐 했을 때 어, 불과 2년 반 전만 해도 힐리 미세 전류, 주파수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느라 너무너무 바빴는데 한 2년 반이 흐르니까 필드에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미세전류 기계를 어디선가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전류, 단순 우리가 미세전류만은 아니지만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그게 스타트가 되는데 거의 우리께 뭐가 다른지에 대한 개념 설명이 굉장히 필요하더라. 차별화가 필요하더라. 그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 첫 번째 질문을 이걸 잡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디바이스다 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기계를 얘기하거나 디바이스 얘기하면 그 회사 그 사이트를 달라고 하거나 어디서 만들었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우리 대표님들이 누군가가 우리 신뢰도를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분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진행을 할 거니까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게 뭐가 달라요? 라는 포인트에서는 요즘 미세전류 주파수 기계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위 A급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이런 미세전류 광고를 많이 하는데 가수 영탁님의 그 광고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게 나오길. 비세전류가 뭐야 했죠. 근데 좀 지나니까 잠깐! 모자란 얘기는 폴리니크 후기에서. 머리숱을 위한 과학 폴리니크. 당신도? 애 낳고 나선 머리카락 힘도 없어졌어요. 근데 미세전류로 케어받으니까 어머니! 모자란 얘기는 폴리니크 후기에서. 머리숱을 위한 과학 폴리니크. 네.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 장면으로 캡처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탈모를 해결하고 약으로 해결하지 않는 건 좋았는데 계속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영탁은 탈모를 관리하고 공효진은 뇌파로 스트레스 수면을 관리하고 뭐 유진은 미세전류로 피부를 관리하는 이런 개념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미세전류에 관심이 깨어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 준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빨리 직감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게 되게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미세전류 기계나 뭔가 분석하는 스마트링이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너무 좋아요. 이게 사용자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이 사용자가 많아지면. 근데 힐리는 기본 밑바닥에서 미세 전류가 뭐야 하고 하는 데서 설명하면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인데 기능이나 이 고퀄리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힐리는 굉장히 유리해질 거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고, 힐리를 다른 미세 전리 기계와 비교를 한다는 단어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저는 일반 자극 기계가 아니라 개인 맞춤 조율사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해서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반 미세 전류 기계와 차별화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필드에서 물어보시면 우리 브러셔를 많이 놓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브러셔에서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되게 많은 브러셔 중에 이 쬐끄만 글씨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보통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장인데 여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실시간 개인화
IMF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미세전류 기계와 힐리의 가장 강력한 차별화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인데 일반 기계는 정해진 신호를 똑같이 출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시를 든다면 피부과를 예시를 들 수 있죠. 피부과에서 어떤 누군가가 피부과 가면 너무 좋아지는 거야. 피부가 너무 좋아져. 그래서 와, 거기 어디야? 해서 내가 갔어. 근데 내가 같은 시술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도 좋아지지가 않거나 간혹은 뒤집어져.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정해진 신호, 같은 신호의 출력값에 미세전류 치료를 받거나 시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힐리 같은 경우는 양자 센서를 기반으로 10초마다 사람 내 몸 상태에 맞게 계속 분석을 해서 나한테 맞는 주파수를 쏴주는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그게 IMF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힐리 프로그램에 픽토그램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쬐끄맣게 IMF라고 써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거는 다 이렇게 나한테 맞춤형 주파수를 쏴주고 있는 거다. 그거의 하나의 예시로 어떤 프로그램은 59분, 어떤 프로그램은 20분 분이 써져 있어요. 근데 저도 가끔 깜짝 놀라거든요. 59분이라고 그러고 79분이라고 막 써 있는데 30분도 안 되는데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벌써 1시간이 됐나? 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그 주파수가 충분해. 필요가 없으면 조기 종료된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좀 더 연장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 힐리의 실시간 개인화, IMF에 대한 내용이라서 타 미세 전류화 기계와 굉장히 큰 차별화를 갖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방대한 주파수 자산을 갖고 있다. 같은 장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4만 4천 개라는 숫자가 나와요. 보통의 일반 기계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5개에서 20개 정도의 고정된 파형을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힐리는 14만 4천 개 중에서 나한테 맞는 주파수를 조합해서 저한테 쏴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5개에서 20개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쉬운지, 14만 4천 개에서 나한테 맞춰서 해주는 게 유리한지, 숫자만 봐도 두세 배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4천 개의 이 방대한 주파수의 자산이 있다라는 것도 힐리의 가장 큰 특징, 차별화 중에 하나다라고 있고요. 세 번째, 이 차별화를 찾다 보니까 사실은 차별화를 찾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차별화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골라 그냥 강의를 하니까 3개만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아서 한다면 저는 감정 분석과 치료 영역이 힐리가 된다는 게 일반 미세전류와의 완벽한 차별화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얘기해 드린다면 리저넌스 데이터 분석이 감정 분석이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창의적인 동정요법, 바우 플라워, 실러 솔트, 알래스카 원석, 호주 부시 플라워. 그래서 저는 이 단어들을 꼭꼭꼭 집어서 단어 얘기를 꼭 해드려요. 여기 보면은 플라워, 솔트, 원석, 플라워, 꽃, 소금, 돌, 꽃 이렇게 나오잖아요. 꽃, 소금, 돌 이거는 일반 물질 중에 파동, 에너지가 굉장히 센 물질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재수 없다 그러면 소금 빡 뿌리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딱 들어가면 저는 되게 예전에 그런 걸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서 몰랐는데 이게 힐리가 나와서 나온 프로그램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우 플라워 같은 경우는 1930년 거의 100년 정도 전부터 꽃의 추출물을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했던 그런 치료법이다. 그것을 디지털화 시켜서 넣어놓은 게 리저넌스 데이터 분석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들이 그 연도만 봐도 좀 놀라워하고요. 실러솔트는 1870년, 여긴 독일에서 만든 건데 1870년은 100년이 아니고 150년 전이에요. 150년 전부터 소금으로 미네랄 요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했다. 그거를 디지털화 시켰다. 그게 리저넌스 데이터 분석. 그리고 돌. 이거는 1990년 미국에서 했던 건데요. 이 돌은 지금 한국에도 많이 팔죠. 저번에 미선 스폰서님이랑 인사동에 뭘 먹으러 갔다가 이 돌을 구경하느라 한참 있었어요. 근데 돌이 내용을 사진을 내가 막 찍었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엄청 많고요. 가격도 엄청 세요. 그냥 이 돌을 하나 사서 집에 갖다 놓는 그런 개념의 돌도 많이 파는데 이 돌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에너지. 그걸로 사람들의 감정 치료, 뭐 에너지 치료 이런 걸 했는데 그거를 디지털화 시켜 놓은 게 알래스카 원석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니 저는 지금 일반 미세 전류와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 미세 전류 기계를 주변에서 제가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몸을 치료하는 거는 많아요. 막 자극해가지고 이 미세전류는 느낌도 안 오는데 저거는 막 지직지직거리면서 엄청 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치료기들은 꽤 있어요. 근데 감정을 치료하는 건 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힐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보적인 차별점 중에 하나니까 다 쓰고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구분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문화는 감정이 막 쌓아놓는 문화죠. 우리가 막 누군가 분석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성격이 좋고 환하게 웃고 인상 좋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엄청 참는다고 나와요. 그 참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다 몸에 어떤 안 좋은 부분으로 쌓이거나 몸에 스트레스로 쌓이거나 그게 안 좋은 장기로 가거나 그러겠죠. 시간이 흐르면. 근데 그런 거를 힐리 안에 있는 이 감정 치료 프로그램으로 같이 케어를 해준다면 몸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주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뭐가 다른데? 라고 했을 때 하지 않게 이게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힐리는 전 세계 자연 치유의 기법들을 다 프로그램화 시켜서 몸과 감정을 같이 치료하고 조율해준다. 그게 일반 다른 미세전류 기계와 깊은 차별화를 나타내주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질문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시는 만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이 회사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포인트들은 누군가한테 얘기해 주기가 되게 좋고 이해하기가 되게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오늘 꼭 얘기해 드릴게요. 성장 캠프에 안 오셨던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독일이라는 단어 자체도 회사의 신뢰도는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꼭 쓰셔야 돼요. 독일의 기업이다. 근데 기업의 뿌리 스토리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일반 스타트업을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미세전류 기계가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이에요. 필드에. 그래서 스타트업이 아니고 15년 이상 된 독일 의료기기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온 타임웨이버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졌다. 여기까지는 많이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타임웨이버를 직접 들어가 보세요. 그냥 얘기만 듣지 마시고 직접 들어가셔서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한글로 잘 나오니까 직접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가 뭐 기계 말해보면 다른 기계 갖고 와서 얘기하면 저 사이트 달라고 하거든요. 사이트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하듯이 그 사이트를 빠삭하게 알고 있으시면 좋아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평소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카테고리를 오늘 하나 알려드릴게요. 평소에는 우리가 뭘 많이 봤냐면 우리에 관해서라는 카테고리를 많이 봤어요. 거기에 과학자들이 쫙 나오고 힐리 스토리 나오고 우리 그 CEO 나오고 힐리가 나왔던 창립 배경이 쫙 나와요. 그것도 한번 꼭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사용자 그룹이라는 카테고리를 보여드릴게요. 이 카테고리 안에는 뭐가 있냐? 타임웨이버에서 이런 분들한테 쓰세요라고 했던 사용자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의사, 두 번째 자연요법사, 세 번째 물리치료사, 네 번째 코치,
뭐, 그리고 기업가, 비즈니스 코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밑줄 친 것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의사.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의사용이라고 써 있어요. 의사용. 그래서, 그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알았어요. 2년 반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안 보시겠어요. 저도 여태까지 안 봤는데. 근데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쓰라고 나오는 프로그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기로 병원에 납품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쓰라고 했던 것까지는 못 봤던 거죠. 여기서 오늘날 많은 의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의사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과 자신을 차별화하는데 되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귀하의 진료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타임웨이버 주파수를 사용해라. 당신의 진료할 때 의사결정 보조 도구로 사용해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최근에 저희 파트너 대표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만났는데 저보다 힐리를 먼저 쓰셨더라고요. 2년인가 먼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의사협회 쪽에서 이렇게 의사분들하고 같이 구매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구매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걸 유통하라고 쓰신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쓰려고 사신 것도 아니고요. 이 진료를 할 때 보조도구로 쓰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사용하세요 라고 나왔던 거죠. 타임웨이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요법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아마 자연치유,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자연요법사로서 귀하가 군중 속에 뛰어난 눈에 띄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과제들이 있을 거다. 그랬을 때, 환자에게 웰빙을 기여하는 부드럽고 고통 없는 그 분석 및 적용 방법을 이 타임웨이버 기술을 통해서 활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분도 치료사잖아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일반 소비자를 치료했던 의사나 치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치료할 때 사용하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코치용이라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건 또 뭐야? 라고 딱 들어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때는, 이거 우리 코치 프로그램에 있는 그 동그라미 그거네? 라고 이렇게 딱 본 거죠. 근데 이걸 그 소형화 시킨 게 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사람들을 코치하셨던 분들한테도 이제 시장에 너무 많은 그런 코칭 서비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경쟁 업체와 차별화를 할 때 우리 타임웨이버 기술을 활용해라 라는 얘기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타임웨이버 힐리 기술은요, 처음부터 전문가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큰 신뢰를 주는 거예요. 외부의 다른 미세 전류 기계나 이런 걸 보시면요, 의사들한테 쓰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소비자한테 맞는 기술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의사나 이런 전문가에게 이거를 사용하라고 한다라는 건 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이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0년 넘게 연구된 기술인데 그것을 소비자용으로 진화시킨 게 힐리다. 라는 포인트를 좀 알고 계신다면, 우리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의사 선생님이 좋대. 의사 선생님 쓰라고 하면 되게 신뢰를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여긴 대놓고 다 의사들이 썼던 거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회사의 신뢰도가 어디서 득보잡이야 이런 말은 안 듣겠죠. 이런 것들을 꼭 같이 보시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항상 보았던 브러셔의 내용을 이제 여기 있죠. 건강자문위원회, 과학자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의료학술 기반의 계보를 갖고 있는 게 타임웨이버의 기술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회사의 신뢰도를 설명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 저는 뭐 매번 보는 거지만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국제 의료기기 인증 및 허가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국제 의료기기 승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인증 및 허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승인이란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이 의료기기가 목숨을
이렇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고난이도 잘못 시술하면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잘못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를 쓸 땐 승인이란 단어를 쓰고요.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기계를 쓸 땐 다 인증과 허가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FDA 인증과 허가가 끝난 의료기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의료 인증 마크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마다 의료법에 따라서 웰리스로 등록되는 나라가 있고 의료기기로 등록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웰리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모든 나라들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의료기기로 쓰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된다까지를 얘기해 주시면 이 회사의 신뢰도는 굉장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개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두 개를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나 더 할까요? 세 번째 내용은 다 아시는 거라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효과 있냐는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시죠? 그거는 후기 얘기해 주시면 돼요. 후기. 똑같이 우리 후기집 다 준비했죠? 후기집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이제 회사도 괜찮고 제품도 괜찮고 후기도 많으니까 좋아. 근데 그럼 좋으면 그냥 쓰면 되잖아. 그쵸? 근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하는지 이렇게 기회라고 자리 잡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근데 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라는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질문을 안 하더라도 내가 기회라고 얘기한다면 왜 기회라고 하는지에 대한 걸 한 번쯤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다 힐리를 건강하셔야죠 하면서만 힐리를 안내하진 않죠. 물론 그게 시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근데 이거 되게 기회도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기회라고 얘기하나? 제가 질문을 이제 필드에서 많이 물어봐요. 대표님은 왜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왜 기회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점이니까요. 선점. 3년밖에 안 되기도 했고, 이게 기계를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쓸 것 같고, 이러니까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군가 추천인 코드로 가입하는 거니까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맞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한 데이터적으로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느낌상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랬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힐리를 공감이 가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힐리가 일반적인 기회 같진 않았어요. 뭔가 굉장히 삼박자가 다 맞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 이런 기회를 구조적 기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힐리는. 구조적 기회란 뭐냐? 제가 나중에 미팅을 갈 거예요. 근데 구조적 기회가 뭐예요, 지연 대표님? 라고 얘기하면 대표님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구조적 기회란 운이 아닌 거예요.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 기술, 시장 환경이 어느 순간 한 점에 딱 맞물려 가지고 나한테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아니고 흐름 때문에 생겨나는 기회다라는 게 구조적 기회예요. 근데 구조적 기회가 이 기업이 개인에게 주는 구조적 기회가 언제 생기는지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면 우린 개인이잖아.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개인에게 주는 구조적 기회는 언제 생기나요? 했더니 세 가지 타이밍이 맞물릴 때 생겨요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일단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기술, 제품, 시스템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필드에 던졌어. 그런데 모든 제품을 대중한테 던졌을 때 반응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 성공해야지. 그런데 필드에 사람들한테 딱 던졌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체감하고 변화를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실제 대중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 그 세 가지 타이밍이 맞으면 개인이 기회를 잡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기회가 그러면 뭐가 있지? 라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그 타이밍을 동시에 맞아 떨어졌던 타이밍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도 애플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2007년도에 애플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표님들 2007년도에 무슨 일을 하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열심히 LG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7년도에 애플은 아이폰이 출시된 해입니다. 아이폰. 그러면 왜 2007년도에 애플이 구조적 기회가 있었냐? 기술, 제품, 시스템 기반이 아이폰을 출시할 때 완성돼 있었냐 했을 때 완벽하게 완성돼 있었어요. 아이폰은 뭐 1년 준비하고 2년 준비해서 나온 출시된 폰이 아니었어요. 10년을 준비했던 폰이었어요. 이미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아이팟이라는 그 MP3 이런 그런 걸로 10년 동안 사람의 손 습관을 관찰해서 사람의 그 가장 쉽게 손을 어떻게 해야지 사용감이 완성도가 좋지? 그거를 10년 동안 관찰해서 아이폰에 적용한 거예요. 뭐 클릭 휠 각도라든지 회전 속도라든지 한 손으로 꺼내서 조작했던 위치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10년을 준비해서 기반이 완성된 상태에서 기술은 끝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아이폰을 출시한 게 2007년. 근데 그걸 이제 소비자한테 던졌어요. 2007년, 8년이겠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일반적인 핸드폰이랑 느낌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되게 다르다, 완전 다른데? 약간 이런 폭발적인 반응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뭐를 쓰고 있었냐면 모두 다 피처폰을 쓰고 있었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때 2007년도에 LG에 근무를 했었고 2007년도에 LG에서 출시했던 핸드폰은 프라다폰이었어요. 출시요. 프라다폰은 약간 명품과 일반 핸드폰을 콜라보했던 그런 피처폰인데 거의 피처폰 마지막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출시해서 막, 와, 디자인 엄청 예쁘다 이러고 있고 갤럭시도 다 피처폰이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폰의 시장은 10년 동안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내놨는데 반응은 엄청난데 필드는 하나도 몰라. 스마트폰이 뭐가 좋은데? 이러고 있는 거죠. 일반 기업들이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기회들은 뭐밖에 없냐면 주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애플의 구조적 기회는 개인에게 어떻게 줬냐? 회사의 흐름을 보고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90배의 성장으로 돌아갔어요. 2007년도에 애플 주식을 확인해 보니까 3달러더라고요. 4,300원. 근데 2025년도에 애플의 주식은 270달러. 거의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2007년도에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나는 LG에 근무하지만 애플 주식을 100만 원만 사놔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라면 지금 제가 1억을 벌었을 거고 더 넓은 통찰력과 투자 의식이 있었다라면 1억을 넣었으면 100억을 벌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애플 2007년도에 애플은 사람 개인에게 이런 기회를 줬어요. 근데 2025년의 힐리는 왜 구조적 기회인가 했을 때 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제품, 기술, 시스템, 기반이 완성돼 있나요? 대표님이 힐리를 봤을 때 이게 완성돼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앞에 설명했죠. 갑자기 힐리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타임웨이버라는 그런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실시간 개인화며 14만 4천 개 방대한 주파수며 그것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닌 의료, 의사, 자연요법사, 코치, 기업가 이런 전문가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그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 개발한 것을 소형화시켜서 만든 게 힐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이미 끝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걸 힐리를 팍 내놨어. 지금 3년밖에 안 됐죠. 2, 3년? 근데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어때요? 폭발적이죠. 매일매일 후기가 올라와요. 근데 필드는 알고 있나요? 지금 대중한테 힐리를 딱 갖다 내면 나 그거 2년 전에 써봤어. 나 3년 동안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한 그 타이밍. 준비되어 있는 아이템이고 시장은 반응을 하는데 대중은 몰라. 그게 뭐야? 라는 거.
그러면 굉장히 이 패턴이 똑같지 않나요? 2007년의 그 패턴과?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적 기회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주식을 사야 되나요? 힐리는 주식이 없어요. 근데 힐리는 이 구조적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걸 사용하고 구독을 하는 나에게 와요. 구독을 하는. 그러면 이건 누군가의 추천인 코드로 연결돼서 확장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볼륨을 지분처럼 공유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자들의 사용, 구독 이런 모든 것들이 인쇄 소득으로 돌아간다는 게 힐리의 구조적 기회, 2025년의 구조적 기회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제가 잠깐 표현했던 게 이 그림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추천을 할 때 가입을 하면 추천인 누구, 후원인 누구 이렇게 쓰죠. 후원인이라는 걸 쓸 때 이 두 줄 바이너리 구조 안에서밖에 구조가 안 돼요. A, B가 가입돼 있는데 아무리 친한 C가 나타나도 A나 B 아래로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란 말이에요. 이 구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구독하고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연결돼 있는 모든 사람, 내가 꼭 추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든 볼륨을 지분처럼 공유해 준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구독하고 어떤 사람은 시크릿 제품을 쓰고 어떤 사람은 영양제를 먹겠죠. 그 사람이 쓰는 모든 소비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마다 인쇄 소득을 주는 게 2025년의 힐리의 구조적 기회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단순히 기회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거를 그림화시키고 단호화시키면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한 겁니다. 애플은 주식을 차야 그 기회를 참여할 수 있었지만 힐리는 기계를 쓰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를 이것 때문에 알게 되고 에너지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년 후의 당연함을 미리 경험한다고 생각하세요. 10년 후. 그러니까 힐리를 시작하는 사람 모두 다 달라요. 저는 여기 많은 분들은 시크릿 쓰려고 힐리 가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가입을 하시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가입을 하시기도 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업시키려고 가입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이 누군가한테 반드시 기회가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소중한 경험을 나 혼자 알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이게 이번 성장 캠프의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자주 하는 질문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공부하시고 써먹으시라고. 이거는 써먹으시라고 제가 준비한 파일이니까 제가 인슈머 방에 파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